레뮤지양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공정무역, 그는 과연 공정한가에 대해 강연할 응용통계학과 21학번 이예린입니다. 여러분은 커피 좋아하시나요? 아마 현대인이라면 이제 커피는 생활 필수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공정무역 커피는 접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한 번쯤 마셔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냥 지나쳐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강연할 주제입니다.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 숫자를 던져볼 텐데요. 99%와 1%, 과연 어떤 것과 관련된 숫자일지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바로 커피 생산자들과 관련된 숫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마신 커피 가격 기억나시나요? 어쩌면 그 커피 가격의 1%만이 커피 생산자들에게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나머지 99%는 무역업체 또는 브랜드 기업으로 분배가 되고요. 다음으로 200이라는 숫자를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한번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서아프리카 카카오 농장의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자 아동 노동자의 수입니다. 즉 카카오 농부들은 하루 200원가량의 임금을 받으며 그중 200만 명가량은 어린 아동 노동자들입니다. 특히 카카오의 주 생산국인 코트디부아르에서는 5살에서 16살가량의 어린 아동들이 임금도 제대로 못 받으며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즉 초콜릿 감옥인 셈이죠. 이렇게 잘 알려진 커피와 초콜릿 외에도 축구공, 면제품, 설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공정한 노동 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공정무역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공정무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무역이란 노동자와 생산자에게 더 나은 무역을 제공하여 빈곤을 감소시키고 지속가능한 생계를 꾸릴 수 있게 도와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살짝 지루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 쉽게 말하자면 싸게 사지 말고 제값 주고 사자라는 의식이 담긴 무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공정무역에 대해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들은 공정무역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들인데 제품들의 공통점이 있죠. 여기 이 공통된 마크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한 공정한 무역 구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공정무역 인증이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정무역 기구로는 국제공정무역기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인증 마크입니다. 이는 여러분도 자주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무역 거래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 이 인증 마크를 받게 된다면 FLO CERT라는 감사기구가 기업의 생산, 제조, 유통 과정을 감시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제품에 공정무역 인증 마크가 새겨져 있었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산자들과 노동자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산다면 생산자들과 노동자들에게 합당한 비율의 이윤이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합당한 비율의 이윤이란 노동자들이 생산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 줄 뿐만 아니라 건강, 교육 등 기초적 삶에 필요한 경제적 이윤 또한 보장해 줍니다. 보통 공정무역기구가 하는 역할로는 대표적으로 생산자들에게 최저 가격과 노동 환경의 안정성을 보장해 줍니다. 특히 노동 환경의 안정성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당하지 않게 해고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차별적이지 않은 고용 조건과 아동 노동 금지와 같은 노동 계약에 있어서 법적인 최소 요건을 준수하도록 감시하기도 합니다. 즉 노동 환경에서 생산자들의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외에 산업이 시작하기에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생산자들을 위해서 산업지원금을 제공해주는 역할 또한 합니다. 단순히 무상으로 산업지원금을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생산자들이 생산할 제품에 대한 선불 개념 또는 이자가 낮은 대출의 개념으로 산업지원금을 제공해줌으로써 지속적으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정무역은 유기농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더 높은 최저가격, 즉 공정무역 프리미엄을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최소한의 농약 사용, 꾸준한 수질과 토양 관리, 유전자 변형 농작물 사용 금지 등의 유기농 생산 방식을 독려하며 지속적인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몇몇 캠페인 활동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이런 활동을 하며 얻은 깨달음에 대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외국의 공정무역 단체에서 만든 완제품을 판매해보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거창한 활동은 아니었지만 이를 계기로 긍정적으로만 생각했던 공정무역의 이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해보며 시중 판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는 공정무역 제품은 예상했던 대로 많은 소비자의 관심을 이끌기에는 어려웠습니다. 높은 가격에 대한 가치를 느끼게 해주어야 했고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몇몇 소비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다수의 소비자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또 이번에는 구매한 소비자들이 다음번에도 구매할 것이라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직접 깨달은 공정무역의 첫 번째 한계입니다. 물론 공정무역 제품이 말도 안 되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제시해드리는 그림이 공정무역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들이고 이 제품들은 일반 시중 제품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가격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나요? 일반 제품에 비해 가격대가 있긴 하죠. 몇몇 소비자들은 윤리적 소비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이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정무역 제품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대중적으로 판매가 되기 위해서는 착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에는 비싸지만 그만큼 착하지 않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엔 비싸지 않아야 합니다. 즉, 공정무역은 진정으로 공정하다기보다는 시장의 원리 내에서 공정해야 하죠. 가격이 비싸지면 소비자들의 구매가 줄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는 감소합니다. 이는 결국 개발도상국에 악영향을 미치죠. 두 번째 한계는 공정무역이 마케팅 전략으로 전락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공정무역이라는 이름으로 이익을 내거나 일부 제품만을 공정무역으로 거래하면서 기업 자체가 공정무역을 취급하는 것 마냥 마케팅을 하기도 하죠. 즉, 공정무역의 투명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금전적 피해와 불신만을 남겨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공정무역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시장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특정 산업이 공정무역 체계를 통해 노동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면 다수의 노동자들이 그 산업으로 몰리게 됩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생산 시장은 파괴되게 되고 지역 생태계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정무역 체결로 인한 과도한 커피 생산은 농민들의 식량 자급 실패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식량을 재배해야 할 농장에 커피 재배 농장이 들어서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은 식량 수입에 많은 돈을 쏟아붓게 되며 이는 즉 경제적 발전의 저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업이 공정무역을 내세우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들이 그 커피를 사 마시는 동안 지구 반대편에서는 커피만 재배하며 굶주리는 농가가 있다면 이는 과연 공정할까요? 저는 이렇게 공정무역의 한계와 이면에 대해 말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개발도상국의 노동 실태에 대해 말하다가 지금은 또 공정무역의 이면에 대해 말하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러나 저는 절대 공정무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공정무역 제품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멀리하라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저는 단지 한 명의 소비자로서 공정무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정무역이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개발도상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에도 한몫을 하고요. 물론 이를 위해서는 공정무역기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투명성 증가를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무역 과정에 지속적 감시를 하며 공정무역의 효용성 또한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한계 해결 방안을 떠나서 저는 이번 강연을 통해 레뮤지양 여러분이 공정무역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한 명의 소비자로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공정무역 제품이 시중 가격에 비해 비싼 것은 당연합니다. 일반 과일에 비해 비싼 유기농 과일의 가격이 합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이윤이 돌아간 공정무역의 제품 가격이 일반 시중 제품과 같을 수는 없죠. 즉, 이는 우리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합당한 대가라는 발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정무역이 선진국이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우리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돌려주자 라는 인식을 갖는 소비자들이 많아진다면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과 실천 그리고 한계는 차차 개선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심 하나하나가 지구 반대편에 닿을 수 있길 바라며 저는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